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Again VC라는 이제 작년 ITFP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Again VC는 그 보이스 컨버전에 대한 논문이고요. 보이스 컨버전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스 스피치, 그러니까 특정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그러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ICM에 2019사 발표된 오토 VC라는 모델과 이제 아다인 VC라는 모델이 유명한데요. 오토 VC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그 스피커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그 스피커 인코더는 이제 G2E 로스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되고요. G2E 로스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 가장 어떠한 이제 인베딩 벡터가 있으면 가까운 얘랑은 가깝게 그리고 가장 먼 클래스랑은 이제 멀게 이제 해주는 그러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VC는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이제 스피커 인코더가 있어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스피치 2019에서 발표된 아다인 VC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스피커 인코더, 콘텐트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인코더를 이제 따로 구축해야 된다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어게인 VC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다인 VC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레이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똑같은 오디오 세그먼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스피커 인코더에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 들어가고 콘텐트 인코더에도 같은 멜 스펙트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스피커 인베딩 벡터랑 이제 콘텐트 인베딩 벡터가 추출되고 이제 디코더는 이를 통해서 이제 오디오에 대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입력에 대한 멜 스펙트로그램과 출력에 대한 멜 스펙트로그램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 테스트에서는 이제 소스 스피커에 대한 이제 어터런스를 콘텐트 인코더에, 그다음에 스피커 인코더에는 이제 타겟으로 하는 스피커의 어터런스를 넣어줘서 최종적으로 이제 컨버티드된 어터런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다인 VC에 대한 구조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이제 스피커 인코더, 콘텐트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스피커 인코더를 통해서는 이제 인베딩 벡터 ZS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콘텐트 인코더를 통해서는 콘텐트 인베딩 벡터 Z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디코더에 이제 ZC가 들어가게 되고 이 스피커 인베딩 벡터는 이제 아다인 형태로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아다인 VC랑 비교했을 때 어게인 VC는 이 스피커 인코더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잘 디자인된 인코더 하나는 이제 하나로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콘텐트 인베딩 벡터나 스피커 인베딩 벡터를 이제 뽑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다인 VC 같은 경우는 이 인베딩 벡터에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인베딩 벡터가 그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KR 다이버전스 로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이 어게인 VC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런 로스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코더랑 이제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스피커 인베딩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따로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코더 과정에서 이 인, 인,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에 이제 평균 민과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스피커 인베딩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이 인코더 끝에서는 이제 콘텐트 인베딩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트 인베딩 벡터는 이제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미리 추출되어 있던 이제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아다인 이제 오퍼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멜 스펙트럼을 재구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던 논문과 다르게 마지막 그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기 전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기존의 컨텐트 임베딩 벡터에 남아있는 그 소스 스피커에 대한 이제 스피커 인포메이션을 다소 이제 어,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렐로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내용에 대한 정보까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펑션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보이스 컨버전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VCTK라는 잉글리시 스피커 109명에 대한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 중에 80명을 트레이닝 셋, 그리고 나머지 29명을 이제 테스트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각 각 스피커별 이제 문장은 총 200개를 사용했고요. 프리프로세싱을 22K 헤르츠로 그다음에 매스펙트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 보코더로는 이제 멜간이라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랑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인코더의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을 사용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이게 파란색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빨간색은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시는 숫자는 그 임베딩 매터의 채널에 대한 개수를 보여주는데 이 임베딩 벡터의 그 채널이 줄어들수록 그 정보가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제 스피커 클래시피케이션 어프레이션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스피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게 그 컨텐트 임베딩 벡터에 그만큼 스피커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고 컨텐트에 대한 정보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줄어들수록 이 어큐레시가 줄어드는데 반면에 리컨스터션 에러는 그만큼 정보가 소실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을 하였을 때 이러한 이득이 전반적으로 좀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감으로써 비슷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보임에도 이 스피커에 대한 클리피케이션을 확연하게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시그모이드 펑션 및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렐로라든지 이제 천젠 타이퍼블릭 같은 경우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랑 이 스피커 임베딩 매터에 대한 어큐레이시 자체는 어느 정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컨텐트 임베딩 벡터에 대해서 확연하게 기존 시그모이드보다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에서 이 알파를 0.1로 세팅을 하였을 때 이 모든 이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 본 논문에서는 뭐 다른 실험도 다 이 시그모이드 알파를 0.1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코더의 개수에 따른 실험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아다인 VC랑의 이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인코더를 이제 한 개 이용했을 때, 두 개 이용했을 때, 그리고 각각 시그모이드를 이용했을 때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인코더가 늘어나면은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을 때 이 컨텐트 임베딩 벡터에 대한 어큐레이시가 이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인코더 두 개가 어큐레이시가 좀 더 낮고 낮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스피커 임베딩 매터라든지 리컨스트럭션 에러 같은 경우가 이 인코더 하나만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을 때가 모든 성능 지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품질에 대한 평가인데요. 크게 자연스러움과 그다음에 얼마나 그 비슷한지 이 두 가지 지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스, 그러니까 민 오브 스코어를
이용을 했고요. 민 오피니언 스코어를 이용을 했고요. 즉 1점부터 5점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원본 소리를 이제 매 간으로 다시 복구했을 때 성능이고 이때가 약 4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모스가 3 이하인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한 개 인코더의 시그모이드를 사용한 경우 이제 3.34라는 성능 지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어와이즈 시뮬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결과물 중에 어떤 게 더 비슷하냐를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한 거고요. 이 두 개의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하나의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가 좀 더 시뮬러리티가 높다라고 평가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이 하나의 인코더를 이용하였을 때보다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였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과인데요. 결론입니다. 이 제한된 어게인 VC는 이제 워낙 VC로서 이제 하나의 인코더만 이용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가이던스라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서는 이제 하나의 인코더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 하나의 인코더랑 이제 액티베이션 가이던스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본 논문에서 한계점이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 인코더 개수랑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실험 결과는 넣었지만 이제 다른 유명한 구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토 VC라든지 아다인 VC와의 이제 성능 비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드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이 그 코드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아직 돌려보지는 못했고요. 현재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오토VC를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이 오토VC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여기서 네. 좀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그, 데모로 나온 거는 엄청 깔끔하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돌려보니까 이게 상당히, 성능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 오토VC를 현재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 DB는 지금 요 그 오토BC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지금 뭐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보이스 컨버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VCTK라는 그 DB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이 VCTK를 이용해서 사용을 현재 해보고 있습니다. 어, 저기 하여간 관련해가지고 그 육동석 교수 쪽에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하여간 연구재단의 그 무슨 공동 그랩 제안서를 작성할 때 네, 그쪽에 그 있는 그 연구원이 이쪽으로 뭐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그쪽에도 DB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특히 DB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DB가 있어야지 뭐 돌려보고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DB 쪽에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같이 공부하는 그 연구원이 또 누구 있죠? 이 과제로 하고 있는 거는 그 김동영 연구원이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 연구원. 네. 네. 그 지금 김동현 연구원도 요거에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동영은 주로 현재 간 기반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간보다는 일단은 이 오토인코더 기반의 모델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간 쪽으로도 그래 양쪽을 다 해봐야 될 것 같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